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희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굉장히 인기 없는 주제예요.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고 학원 모집하자 하는 설명회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학원 소개 설명회는 원래 보통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타이틀 붙인 게 열정적인 강사가 학생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인기 없는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한데, 최대한도로 아무튼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보통 저희가 중간고사 설명회를 중간고사 마치고도 많이 해요. 제가 다다음 주에도 더 하긴 하는데, 계속 설명회가 있는데, 중간고사를 마쳤으면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시험에 대한 경향이랑 난이도는 다 작년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진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그냥 학교별로 원래 쉬운 학교는 쉽게 나오고 어렵게 하는 학교는 어렵게 나와요. 예. 근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게 학교의 약간 분위기나 전통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처음에 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보통 아주 소소하게 문제 푸는 걸 보면서 단원평가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원평가를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거 이번에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약간 문제 난 애들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애들이 그냥 못하는 애들이 많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난이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시험이 어렵다는 학교 애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자기가 잘한다는 애들이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얘기를 좀 드리면 중학교 학부모님 고등학교도 관심이 있잖아요. 올해 이제 10%로 처음 바뀌었잖아요, 그죠? 10%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추세는 코로나 이후로 2018년에 개정된 교과에서 이제 코로나 2022년에 맞았을 때 이제 시험을 못 보거나 이제 좀 쉽게 내다가 2022년부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분당의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그러니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은 강남에 있는 문제보다 더 빡빡해요. 풀기가. 더 문제가 시간도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였는데 1학년 같은 경우도 꾸준히 난이도가 상승해서 거의 애들이 시간 안에 풀기 되게 힘든. 그러니까 작년에 야탑고랑 분당고랑 서연고 같은 경우가 1학년 1학기 기말이 전교 한 7, 8등이 70점대 중반이었어요. 시험을 그렇게 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이제 교과 과정이 새 교과 과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라졌죠.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 10%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학교에서는 약간 변별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슬슬 하면서 시동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애들 고등학교 분포가 한 10몇 개 되거든요. 한 15개 정도 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애들 자체가 전부 다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외에 부교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보통 프린트 형식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도 프린트 형식으로 주는 데도 있고 이제 부교재를 직접 지정하는 데도 있는데 부교재 자체를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올해 낮춰가지고 시험을 지지난주인가 17일인가 16일에 경기예고를 시작으로 그저께인가 수뇌고 시험을 보고 오늘 야탁고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어렵게 나왔던 야탁고도 이번에 좀 쉽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지금 현재 분당에서는 제가 설명에 많이 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에 가서 수시라고 하는 학생부 내신을 챙겨서 대학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지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밀려서 2등급을 받은 거를 인정을 지금 나라에서 해주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정시를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 좀 쉬워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참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대학에서 처음 가는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변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의 이제 희망적인 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3등급이라서 어차피 정시야라고 하는 애들이 조금만 잘하면 1등급이 되니까 1등급이 되면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학교가 시험이 쉬워지면 예전에 이제 정말로 수능 준비까지 되게 빡세게 된 앞에 엄청나게 선행을 한 애들 연습 많이 한 애들만 시험을 잘 볼 수 있던 시험이 이제 약간 쉬워지면 이제 쉬운 거 안 틀리고 시간 안에 잘 풀고 이제 그런 체제로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결국 잘하는 애들이 잘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분포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되게 어려운 거를 잘 풀어서 시간 안에 잘 푸는 아이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학교 수업 착실하게 따라가서 부교재에 있는 거를 잘 푸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좀 바뀔 건데 지금의 예상은 어쨌든 조금
완화돼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어려운 극단적인 어려운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 물론 기본적인 거라는 게 중학생들이 푸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인사를 안 드렸는데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요 숫자가 계속 안 바꿔가지고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학을 본격적으로 강사를 한 것도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은 그냥 대학생 때도 과외하고 되게 많이 가르치긴 했었거든요. 그 과외 많이 시키는데 과외랑 학원 강사의 차이점은 제가 오늘 그 강사 역량도 말씀드리니까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항상 어머님들 과외한다 그러면 과외를 하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과외를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과외는 장점이 있죠. 어쨌든 한 사람 붙어서 알려주잖아요. 과외를 시키실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건 이제 강사의 역량도 역량인데 그 역량은 뭐 잘 알아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과외를 했을 때 학원에 있을 때보다 못한 점만 알려드릴게요. 만약 과외랑 학원을 할 때 뭐 과외 장점이 당연히 있는데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과외를 하면 일단 공부량이 작아요. 숙제를 많이 내서 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공부량이 작은 거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되게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과외를 하면 시험 보는 테스트를 많이 안 봐요. 요 두 가지가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과외를 시키신다라고 하면 공부량을 좀 많이 해서 좀 아이한테 그래도 좀 긴장감이나 좀 요즘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무섭게 하면 애들이 도망가니까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아우라는 게 있어요. 이 포스가.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숙제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포스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얘 숙제는 뭐 안 해가도 괜찮네라는 포스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나다 보면 그 포스란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쨌든 이 아이가 과외 시간이 다가올 때 부담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요구하시면 돼요. 이건 테스트를 꼭 보게 해달라. 옛날에 제가 과외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 대학생 때 저는 이제 대치동 살아가지고 대치동에서 컸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고3, 고2 애들 과외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과외할 때 그룹 과외를 그때 막 대학생 때 4명 정도 하면, 제가 과외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해서 전에 나눠드린 시험지로 시험을 항상 보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시험지만 달라? 과외 선생님 오기 전에 내가 보게 해주겠다. 이게 되면 제일 좋은데, 물론 이제 이건 저희 이상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시험 보라면 안 보겠죠. 그죠? 그걸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 역량을 말씀드리면 여러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학원 선택이랑 이런 것도 이제 다 갈려 있긴 한데 저는 당연히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입사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입학 테스트지도 이제 넣고 이러고 하는 건데 일반론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이제 저희 학원에 뭐 관심 있으시면 입학 테스트지를 쓰면 가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만약 저랑 상담 원하시면 저 지정하시면 제가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제 시간 내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강사의 역량이 열정과 역량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뭐 완전히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열정이 있는 강사가 역량이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맞물려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유튜브로 방송에 올라가는 거라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강사를 많이 뽑고 많이 해봤잖아요. 강의 가르치고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도 뽑고 다른 강사도 많이 보고 얘기를 하는데 강사의 역량이 첫 번째는 강사의 역량만큼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이건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이 진짜 많이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길을 알고요. 그리고 본인이 심화 문제나 이래서 진짜 기출 자체를 어떻게까지 해야지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사 많이 뽑아보고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많이 이제 오래된 선생님들이라 제가 이제 많이 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해서 많이 알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소화를 못하는 문제집을 있어요. 강사 중에는. 강사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소화를 못하는 문제집이 죄송합니다. 이게 다 시험 끝나고 전화 오는 거라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실력 정석이 있으면 실력 정석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실력 정석을 내가 충분히 가르치고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도면 인대 실력 정석 말고 딴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강사가 제대로 된 역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찬엽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수학을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실력 정석도 되게 쉽죠. 근데 실력 정석을 싫어해요. 그냥
그냥 그 체제를 싫어하는 거고, 전 되게 좋아하는데, 가르치는데, 예전에 어떤 강사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는 거죠. 얘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그럼 결국 걔가 그걸 뚫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의 역량 자체가 되게 넘을 수 없는 그거라서 그걸 좀 봐셔야 되는데, 그게 참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 와서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어떻게 보면 소문이든 뭘 얘기를 좀 들으시긴 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수학을 되게 잘 하지 못했던 분도 나중에 노력해서 이거를 뭐 연습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는 자기주도 수학학원이라서 그 내용 개념 알려주고, 물론 당연히 그 내용도 알려주고 개념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거 테스트하고 오답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교재를 가져오면 다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뽑을 때 사실 제가 강의식 학원을 하면 강사를 뽑기 되게 쉬워요. 강의식 학원은 그것만 공부해서 수업 준비해서 쓰면 되잖아요, 자리에. 근데 자기주도학은 모든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 있는 질문부터 와서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지 않은데 중등 그냥 그 강사의 역량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초등을 보면 초등 자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초등을 정확하게 아는지, 뭐 중등을 어떻게 가르치고 고등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아는 자가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거기서 얘기를 하면 얘가 여기까지 배웠을 때 어느 부분의 단원까지 아는지를 가지고 또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묘한데, 그냥 아주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얘 연산 잡고 식 쓰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랑, 예를 들어서 요거를 처음 진도 나갔을 때 어떤 단어 어렵게 해서 얘를 그 자체를 유형서에 있는 거를 좀 성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하는 거랑, 그 심화를 만들었을 때 얘를 실제 그 시험 보는 데까지 내신 대비해서 시험 보는 거랑 이게 다 다른 능력이거든요. 다른 역량이고, 고등을 처음에 선행만 나갈 수 있는 강사도 있어요. 더 이상 그 뒤에 어려운 거는 못 풀어서. 선행을 나가는데 어떤 부분이 전 역량 이런 것도 보거든요. 단순히 선행을 그냥 내가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얘가 어려워하고 얘는 이런 걸 어려워하면 내가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서 이걸 끌어올리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진도를 나가서 여기를 기본을 닫고 심화를 풀고 여기서 내신을 하는 건 또 다른 강사의 능력이거든요. 아예 강사의 자질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분당에 있는 고1, 고3에 있는 거 수능 문제를 가지고 내신을 보는 데를 가르치는 거랑, 또 여기서 정시를 가르치고 수능을 하는 거랑 수능 원수랑 다 다른 역량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중등을 하는데 여기 수능 원수까지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중등을 가르치면 여기 고등 내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아까부터 잠깐 망설인 이유는 그게 안 되는 강사가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해도. 너무 문제가 요새 어렵다 보니까. 강남이나 분당에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바로 푸는 거는 진짜 공부를 잘했던, 수학을 잘했던 사람 아니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자기가 여기 심화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나갈 때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고등 1학기 걸 나가는데 만약에 이 강사가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이제 심화를 못 풀거나 아니면 내신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이거를 되게 평면적으로 그냥 센 쭉 나가요. 너 알려주고 오답하고 알려주고 오답하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걸 나갈 때 여기가 부족하면 여기를 더 시키고, 이걸 나가서 중간고사 범위 끝나면 뒤에 나가면서도 여기를 시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복습을 시키고 심화시키고 해서 끌어올려서 이 아이가 단순히 이제 거기를 센 정도를 소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간고사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시켜가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놔서 이거를 시험 보면 이번에 지금 중간고사 보는 데 가서 애들이 시험을 볼 거고, 그게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이게 쭉 나가다가 고등 가서는 이제 다 깨지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중등에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뭐랄까 중등을 하면서 제가 오늘 되게 두서없는 이유가 처음 하는 설명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강사의 역량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랑, 예를 들어서 중1에 처음 나갔을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해도 얘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유형별로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 여기는 내가 복습을 여러 번 시키고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성취도가 됐을 때 내가 그 다음 거를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반 초등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지난주에 저 초등 설명회에서 초등학생이 왔는데 되게 성실한 아이였어요. 되게 성실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문제집을 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다 풀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전에 학원에서 최상위를 6-인가를 하는데 거기 활용 부분이 안 되니까 거기가 계속 못 나가고 있는 거죠. 활용 부분을 못 했어요. 나머지는 잘 했는데. 근데 그 학원이 이제, 잘 안 가르쳐 준대요. 그냥 생각 다시 해봐, 생각 다시 해봐만 얘기하고 그 채점만 하고 이제 이런 거죠. 하나하나 그걸 다 알려주는 건 이제 너무 뭐 시간이 없던지 뭐 이렇겠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상담 제가 했는데 제가 했고 지금 저희 반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딱 보면 그 최상위의 6-2에 있는 내용은 사실 중1-1의 그냥 활용 문제 재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사가 갈린다고 생각해. 저는 근데 그 얘한테 가서 얘를 딱 처음에 봐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게 물론 처음 보고 제가 어른이고 원장이고 야, 너 이거 필요 없어. 이것만 해 하면 하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 가서 되게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는 그 중학교에 나와서 네가 중학교 걸 하고 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네가 그 시험지 테스트 한 거랑 전에 풀었던 책을 보니까 너는 이걸 안 하면 되게 기분이 좀 찝찝하고 좀 아니지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렇대요. 되게 얌전한 아이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1-1을 나랑 처음 나가대. 근데 대신에 6학년 거랑 달리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 거야. 되게 힘들 건데 내가 도와줄 건데 되게 힘든데 그걸 하면서 내가 만약에 네가 1-1을 집에서 숙제를 잘해오면 이 문제 어려운 건 내가 왔을 때 수업 시간에 내가 조금씩 알려줄게 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1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6학년 때까지 최상이랑 그걸 잘 풀던 아이가 1-1 개념 원리 처음 나갔을 때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되게 열심히 오랜 시간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게 되게 속 다독이면서 이건 원래 어려운 거고 많은 거야. 처음에 힘들어. 그래서 그걸 개념 원리를 하고 센을 하려 했더니 힘들어해서 RPM을 하고 뭐 제가 썼던 게 이제 수학의 힘을 하고 그 센을 하고 그래서 1단원을 4권을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단원을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단원을 하니까 마지막 그때 센 정도 풀 때 되니까 성취도가 한 70% 정도 됐어요. 70%, 80%. 근데 어차피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2단원을 하고 개념 원리를 하고 이제 지금 2단원 자체 센을 풀고 있거든요. 들어온 지 한 2, 3주 됐나?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최상위 네가 보니까 그 6학년 건 여기가 훨씬 어렵고 이건 금방 해도 될 것 같지 않아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납득은 시키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저는 강사의 역량이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중등 수학 배울 때 고등 수학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만 내신을 하면 그 내신만을 잘 모으기 위한 꼼수를 너무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고등 수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특목 자사고로 간다고 생각하면 중등 내신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중등 내신은 고등 내신 하기 위한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좀 쉽게 시험 나온 학교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빡세게 얼마큼 해야 되는 연습이 돼서 갔으면 좋은데 그 연습을 안 하고 가면 이제 고등학교는 갭이 너무 커서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등 때는 좀 어렵게 고등 수학을 하는 방식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강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강사의 열정인데 그게 저희는 자기주도 수학학원이잖아요. 저희 강사분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주도 수학학원은 강사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왔을 때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평면적으로 네가 있는 거 진도 다음 나가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그 문제 모르는 거 알려줄게. 오답은 이거야. 체크하고. 여기까지가 끝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만 하는 강사는 저는 항상 그것만 하던 강사는 보통 저희 학원에 올해 좀 지나면 한 6개월, 1년 뒤면 없어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됐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왔을 때 단순히 뭐 강의식 학원도 뭐 설명하고 채점하고 오답만 하지만 이게 그 단순히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그 얘가 이거 물어보니까 알려주고 다음 진도랑 알려주고 이런 강사는 보통 좋은 강사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걸 나갈 때 내가 그러니까 계속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 역량이 강사 역량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걸 힘들어하면 이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왜 의욕이 없으면 다음에 내가 목표로 뭘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수업을 하면서도 저희는 인터랙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그러면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는 힘들지만 이걸 하면 다음을 뭘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기출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지금
저는 지금 내신 때는 되게 한가하거든요. 어제도 계속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고3, 고2는 화목에 되게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이렇거든요. 월수금은 중등 저학년이랑 고1까지를 가르쳐요. 제가. 그리고 화목은 제가 3시에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고2, 고3을 가르치는데, 제가 내신 때 지금 왜 펴놨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옷 좀 벗어야 되네. 너무 더워서. 제가 오늘 흥분 안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내신 때 한간 이유는 초등은 내신이랑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 시간이 제일 바빠요. 초등 시간에 오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고1, 고3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지, 분당 지역이 대부분 정시랑 수리 논술이라서 내신에서 그렇게 급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 월수금에 왜 그럼 한가하냐라고 하면, 이 중등 애들 중에서 아까 저기 중1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제 얘가 중등 선행 나가서 내신 볼 때까지 저랑 과정을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같이 하잖아요, 학원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 걸 뭘 해야 되는지를 보통 알거든요. 물론 안다고 다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사춘기가 왔을 때 뭐 자기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달래거나 얼르거나 혼내거나 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어머님과 저가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자애들 중에서 저희 반의 중2, 중3 같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한다기보다도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아주 특출나게 내정에서 잘하진 않지만 시험 중등 성적은 잘 받고 있고 고등 선행은 많이 나가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제가 이제 처음 내신 왔을 때 처음에 힘들 때 어떻게 나가서 개념 원리 나가고 센을 나갔고 센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등 나가기 전에 심화책은 뭘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 나왔을 때 이제 다음 선행을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진도를 나가는 게 있어요. 제 다른 영상에도 많지만. 그러고 나가서 이제 고등 선행을 하고 있을 때 내신이 다가오면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항상 아이랑 가서 이번 시험 때 네가 다른 과목이랑 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는 뭐 저희 나오는 워크북도 있고, 그럼 심화 문제는 어디까지 풀고, 그다음 기출을 몇 개를 풀고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한 1년 정도 실행하고 나면 중3 정도 되면 본인이 그 시험 전에 저랑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 이번에 이 시험은 뭐 잘 봐야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 잘 볼 필요 없다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3은 특목자사고를 안 가면. 그러면 내신 전에 보통은 5주를 저희가 내신 기획을 하는데, 걔네들이 뭐 3주를 한다던가 6주를 한다던가, 그래서 그걸 해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다음 걸 뭘 달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저는 아이가 성장하는 거고, 그거는 강사의 역량이 투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단순히 그냥 문제를 알려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몸에 좀 체득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내신 중등 중에서 고등 선행을 좀 많이 하고 하면 2-1은 첫 시험이니까 좀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기출을. 3-1은 고등 선행 많이 한 애들은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2-2 같은 경우는 고등 선행을 많이 했던 애들도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이게 영재 갖고 준비한 애들 때문에 도형을 되게 어렵게 내면 사실 좀 소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여름방학 때 미리 2-1을 복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킬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련해서 이제 강사가 열정을 보이면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이제 애들 입시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외국 가는 애들 자소서랑 면접도 제가 봐줬거든요. 밤 10시에 여기 남았던 자기소개서도 보고 면접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애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것도 물어봐요. 너 어디 뭐 외고를 갈래, 자사고를 갈래, 어떻게 해서 저기 갔던 애들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가서 엄마한테 가서 나 어디를 가야겠다 얘기를 하고, 그럼 그렇게 가려면 언제부터 저랑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면접까지 보고,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러니까 열정을 더 이제 많이 부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게 변화되면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 자체도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뭐 저희 학원의 다른 선생님한테 믿음이 되면 그 자체를 모든 이제 일을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친구 관계까지 상담해서 좀 힘든데, 그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은 신뢰가 너무 커지면 자기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쁘냐고까지, 그게 좀 힘든데 그런 건 상대를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1 간 애들이 동아리 선정하면 동아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 동아리 지원서도 첨삭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학학원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그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보고 학원과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좀 안 좋은 점은 인터랙션이 되게 심하게 되면 이제 그 강사의 약간 철학 같은 게 아이한테 전염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제가 2, 3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되게 늦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한테 오랫동안 배웠던 애들은 제가 당연히 비혼주의자인 줄 알고 저한테 배웠던 애들 중에서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은 애들이 많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들의 이제 인생에서 이제 시험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열정이 전되면 그 아이들이 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를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게 사실은 공교육 내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그거는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도 그 애들 자체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모든 일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원 설명회 하면서 우리가 수행평가 모의고사도 만들고, 모의평가도 보고, 뭐도 하고, 우리 학원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학원 처음 만들었을 때 다 있던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 생각에, 얘네들이 함께 이걸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를 만들어줬는데 애들이 가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좋아하더라.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가져와서 만드는 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정교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식 학원은 잘 모르겠고, 근데 자기주도 학원은 그래서 그 학원과 강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촘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고요. 그래서 저희 강사 있는 선생님들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오늘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 강사 시작할 때 썼던 멘트거든요. 제 소개에 글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결된 수학적 언어로 논리 정연하게 증명을 해서 이 아이한테 완결된 걸 알려주면 정확한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했던 걸 보면 제가 처음에 실력정석 배우고 한 게 좀 어렸을 때긴 하지만 이 고등수학이라고 하는 공통수학 1학년의 대수 파트가 이게 쭉 인수분해부터 이어지고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됐구나. 여기가 이게 쭉 이어지는 거구나라는 게 제 느낌에 실력정석을 한 3번 이상 봤을 때였어요. 그리고 실력정석을 보고 대학 가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사를 하면서 제가 개념을 보니까 이 개념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이어지게 된 거고 이 개념이 정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개념이 너무 괜찮다고 강사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본인은 이제 득도를 했으니까 그 개념을 이렇게 멋있게 내가 증명해준 내가 되게 멋있어는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주도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이유도 스스로 강사가 알고 그거를 개념을 알려주지만 알려준 게 문제 적용되는데 본인이 풀어보고 다음 거 나오고 여기는 나중에 이어지는 거 설명했을 때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또 나중에 가서 모르는 게 나오면 이게 같은 내용인 걸 알려주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약간 나선형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개념에서 적용되는 문제를 보고 거기서 심화는 여기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여기까지 가는 걸 보고 다시 봤을 때 이게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 번에 딱 제가 강의를 여기서부터 멋있게 해서 2차 방정식은 이게 모든 거야 라고 펼쳐다 본들 그거를 다 집중력 있게 듣는 아이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거를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 어머님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옛날에 수학 공부 다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강제로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 자체 단순하게 수업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빡세다는 건 학생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강사들이 이제 이 아이가 수준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얘가 여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는 지속적으로 네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속된 말로 난리도 치고 얼렀다 달랬다가 온갖 당근과 채찍을 다 해서라도 네가 근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를 끌어올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등 시험만 잘 보게 한다 그러면 저한테 얘 그냥 붙잡고 한 2, 3주 시켜달라 그러면 그것만 강제로 제가 붙어서 가르치면 최소한 8, 9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건 안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싫어하면. 근데 고등 같은 경우는 이게 분당에서 시험 보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0이면 이런 바가 있어요. 여기를 공부량을 넘어가지 않으면 점수가 어차피 여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강사의 역량을 얘기 드린 게 그 강사들 중에서 그게 역량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어차피 중학교 때 못한 애들 얘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못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건 되게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확률이 높진 않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빡센 학교는 아니고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1 과정에 있는 1학기 과정만 한 10번 정도 하고 가서 그게 좀 대수가 잡혀서 시험을 잘 보고 나서 본인이 좀 눈이 띄어서 잘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쭉 잘 가는 애는 이게 진도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거 가르치는 거는 대부분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강사의 역량을 생각해요. 대신에 근데 어머님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님도 저를 믿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애들은 계속 나가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뭐 수험까지는 해야 된다는데, 뭐 미적분원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중간에 저는 진도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게 끌어올려서 고등학교에 가서 이게 적응이 안착이 안 된다 시키면 전 극단적으로는 중3 거의 6개월, 7개월을 딱 고1 중간고사 범위만 반복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설명에 오늘 처음 뵈시는 집에 저 아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약간 교주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밀교 교주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저를 믿고 따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서 나오고 나서 그 뒤는 책임질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그러려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렇거든요.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건데 숙제를 안 해온 아이고 너무 어려운 걸 못 푼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의 어려운 걸 수업 시간에 가르치더라도 숙제는 아주 쉬운 거를 왕창 내더라도 많이 내라. 그걸 하도록 계속 독려해서 푸는 양을 늘려야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센 B 있잖아요. 센 B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너무 안 되는 애는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교과서 가르치고 교과서만 숙제를 왕창 내던지 아니면 센 A 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센 A, 뭐 RPMA 모든 책에 A 단계만 모아서 그것만 숙제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혼나고 뭐 하는 걸 떠나서 그런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슈잖아요, 그죠? 안에서 사춘기고 도망가는 거 이제 붙잡아서 시키고 이제 설득하는 건 다른 문제고 수학이 약해서 되게 어려운 걸 못 푸는 아이도 저는 아주 본인이 자신 있게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걸로 많이 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많이 하던 게 되면 자신감도 붙고 그게 좀 어려운 건 내가 알려주고 그럼 그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내가 이 단어는 이게 소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좀 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쭉 내가 고등학교까지 잘 가르치니까 간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완성되는 아이는 거의 못 봤거든요. 항상 어떤 아이가 초등과 되게 잘했는데 중등과 가면 막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중등권 잘하는데 고등과 가면 갑자기 진도 확 느려지고 안 하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는 게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동기부여를 좀 네거티브적으로 하긴 해요. 저는 칭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근데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반 애들이 저 싫어하지 않아요.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애들 너무 좋아하고 애정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칭찬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심지어는 지금 저희 반에 내정 중에 전교 1등도 있고 수학 내정 중에서 남녀 제일 잘하는 중3애들이 우리 반에 있는데 걔네들도 저한테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지난 중간 앉아서 남자 2명인데 얘 전교 1등이고 제가 반에서 1등 했는데 제발 자기가 지금 4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잘했다라는 말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끌다가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이거는 제 개인사라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칭찬을 잘 안 하는 부모님이 돼서 제가 칭찬을 못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어쨌든 굉장히 팩트 폭력을 날려서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이러다 가서 너 물이나 길러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진 않는다는 거. 굉장히 유쾌하게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진 않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하면 애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물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간이 좀 길 수는 있어요. 사춘기도 오고 하면 이제 애들이 머리는 알고 있어도 내가 한다고 뛰어들면 몸이 피곤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오답 관리는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거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원에서 오다가 제가 상담을 하면 일단 책 풀던 거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책을 보면 곳곳에 비어있고 오답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 그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이 있어. 쓰리스텝 어려운 거 안 했어. 원스텝, 투스텝.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막 중간중간에 비어있고 채점도 안 돼 있고 쭉 왔는데 RPM 같은 경우를 풀었다고 보는데 뒤에 두 단원 남았대요. 근데 앞부분을 봤더니 막 채점도 안 돼 있고 막 개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너 이거 지금 이게 오답이랑 하나 안 되는데 지금 저 첫날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보 강사 때 첫날 오면 얘를 내가 그냥 제 강사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사 입장에서는 얘들 어쨌든 잘 현혹시켜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학원을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어머니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면은 뭔가 그 애한테 진도 나가거나 그 계획을 짠 다음에 굉장히 수학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들으면 안 되고 뭐 알긴 알지만 굉장히 딱 들으면 오, 얘 되게 머리 좋고 수학이 이렇게 멋있게 되는구나 하는 거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초보 강사 때 얘기해요. 초보 강사 때 딱 보면은 아,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도 이제 수학을 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외워서 푸는데 사실 이런 거야. 되게 멋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엄마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땠어? 오, 근데 수학을 되게 특이하게 머리가 좋고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을 초보 강사 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초보 강사가 아니잖아요. 오래됐고 뭐 그냥 믿으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왔을 때 정말 재미없지만 첫날 온 애를 아이한테 물어봐요. 이거 너 지금 안 하는데 이거 너 안 하는데 어떻게 됐지? 이걸 다 안 하는데 그 RPM 여기 안 했는데 그냥 이거 접고 새 출발할래? 아니면 여기 오늘부터 지금부터 앉아서 다 그 오답해주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오답을 먼저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마다 달려요. 근데 아이디가 와가지고 아 저기 전에 건 못 듣고 읽고 새 출발하려고 그럼 저 새 출발해요. 그럼 어차피 다시 샘프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찝찝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첫날 4시간 동안 제 자습실 안 보내고 쭉 채점시켜서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것만 해요. 그거 진짜 지겹잖아요. 그것만 하면 학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시키고 대신에 얘기는 해줘요. 네가 여기 오늘 이걸 하면 너무 힘들었. 제가 칭찬은 잘 안 했지만 너무 힘든 건 안다. 근데 그거라도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거 뒤에 나갈 때는 알려줄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비지 않고 오답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논문에서 보면 제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 오답을 단순히 문제 풀고 오답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재복습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을 풀어서 맞은 거는 다음에 풀면 꼭 맞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유형서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거 하다 보면 그냥 우연히 맞았는데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시험 본 고1 여자애가 공부를 되게 안 해서 제가 요새 실갱이 중인데 되게 시험이 쉬운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만 풀면 90 몇 점 나오는 학교 가서 지금 고등학교로 가서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부교재에 있는 거를 간신히 한 번 보고 반 정도 보고 어제 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걸 부교재 빨리 다시 풀어야지라고 얘기했더니 아 이거 한 번 풀었는데 또 풀어요? 이제 너무 황당했죠. 그 보통 한 10번을 풀어야 되거든요. 10번을 풀어도 시험장 가서 하는데 이거 한 번 풀었는데 또 풀어요?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너 지금 여기서 다 풀어봐. 내가 다 맞으면 보내줄게. 그래서 어쨌든 어제 풀었어요. 아까 저 그 설명 준비하는데 아침에 시험 수학만 보고 전화 왔거든요. 아, 근데 시험이 이제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했잖아요. 시험이 부교재만 바꿨는데 제가 못 푼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딱 전화 받자마자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점수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한 50점대야? 그랬더니 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네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잘 나왔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최소한 5번, 10번 풀고 시험장 나오는 연습을 하고 가서 풀지 한 번 풀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야자한다고 해서 주 1회 하던 애인데 제가 꼬셔가지고 계속 수요일날 부른 다음에 제가 넌 그럼 매일 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10번 풀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전체 재복습도 되게 중요해요. 나 오답만 하고 다시 오답만 하고 이거는 시험 직전에 오답만 계속하는 행위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전체 재복습을 해야 전체 단원에 대한 비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되게 중요해서 생 같은 걸 풀면 전체 재복습을 하는 게 맞고요. 오답만을 모아서 하거든요. 저희가 시험 때 오답만을 모아서 오답목을 만들어서 그걸 풀리고 시험 때 기출 보면서 계속 오답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기출 시험을 딱 들어갔을 때 오답이 있었던 걸 계속 마지막에 풀면 그거가 좀 체득이 돼요. 내가 오답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계산이 힘들어하고 이런 건 내가 들리고 이런 함정에 걸린다는 게 워닝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야 시험장에서 만나면 아, 이 문제는 내가 보통 많이 틀렸었지. 그러면 좀 더 긴장을 하고 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오답은 전체적인 복습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좀 두서가 없는 설명이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력 정석 싫어한다는 분이거든요.
컴퓨터예요. 수학을 아마 저보다 잘할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 그 흡수해서 하는 게 엄청난데, 근데 이제 이 아이랑 맞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말 많고 아이의 인생에 간섭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고, 이분은 굉장히 컴퓨터 같은데 아이에 대한 간섭은 원할 때만 최소한 정도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에 있는 애들이 저희 반 오면 아마 떠날 거고요.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이 저희 반에 오면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반은 약간 제가 다 꽉 쥐고 넌 이거 안 하면 안 되라고 해서 이런 반이고, 이 반은 되게 얌전하고 공부 수학 잘하는 애들이 앉아서 자기가 있는데 딱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해결받고자 하는 애들이 있는 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념을 수학을 정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학생에 맞춰서 수준 맞춰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하는 분이고, 그 특이한 점은 이 분이 그렇잖아요.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봐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그 입시 관련 설명회를 하면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말빨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된 정보로도 진실되게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옛날에 대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아닌 것 같은 걸 진실되게 믿고 저한테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서 저한테 다시 와요. 그럼 저한테 다시 들으면 다시 그게 맞다고 느껴지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여기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얘기. 아주 디테일한 거. 그래서 저도 입시 설명회 할 때는 이분이 보통 하고 전 뒤에서 보조 얘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물어봐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업데이트가 모든 게 다 돼서 정리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넌 여기밖에 못 가가 딱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저는 차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가 가는 걸 알려주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채찍질해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원 전체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건 되게 비슷한데 그런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분은 저희 정말 특이하게 그 반 전체 비율이 90 몇 %가 여자.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반. 저도 여자가 더 많나? 자기주도학원은 원래 여자들이 좀 더 많아요. 남자애들은 보통 앉아서 오래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근데 이분이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개인 맞춤형으로 애들 자체를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중에서 뭘 본다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문제 제작을 다 해가지고 그걸 좀 끌어가는 분이고, 제일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언제든 모든 질문을 다 받아주긴 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걸 직업이니까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다 알려주긴 하는데 저는 뭐라 해요. 제가 약간 연상 기억력이 좋아서 저는 한 4-5달 전에 와서 저한테 이거 질문하고 틀렸던 거 4달 뒤에 전화하면 평소 때 기억 못하고 있다가 그걸 물어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너 4개월 전에도 와가지고 이 얘기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알려주거든요. 성격이 좀 따뜻하지 못해서 여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질문도 하고 계속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반 분위기는 되게 밝고 따뜻하다는 거, 서로 되게 덕담도 건네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거든요. 저희 반은 그런 반은 아니고 좀 시끄럽고 좀 열정이 많은 반인데, 그래서 이분한테 배우는 애들은 아이들, 그러니까 좀 약간 상대적으로는 기가 약하고 좀 그런 애들 있죠. 얌전한 애들. 그런 애들이 가면 그런 애들 잘 다독여가지고 해야 될 걸 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 분이고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MBTI 그거 아시죠? MBTI의 T 성향인데 아이들은 모두 F라고 믿을 정도로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같으세요? 그죠? 모든 사람이 T라고 생각하는데 저 100% F 나오거든요. 100% F 나오거든요.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심리학도 전공해서 저는 99년도에 MBTI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100% F가 나왔거든요.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슈퍼 T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너는 선택적 F라고, 유리할 때만 F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따뜻한 반이라는 거고,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묘하게 학원 전체에서 약간 사춘기 오거나 좀 문제 있는 애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서 교정이 많이 돼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성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의 원칙이랑 달리 강사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되게 도덕적인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적을 받아와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가 성적을 받으려면 뭘 해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숙제하고 시험 보고 성적 받아와라는 입장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그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애들 불러와서 개별 상담도 하고 많이 진짜 들어줘요. 네, 들어주고 저도 초보강사 때 많이 들어줬는데 요새는 안 듣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나니까 내 얘기를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그래도 계속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 그래서 여기에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가가지고 교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경우는 그런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들으면 바뀌어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공부할 때가 안 되면 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겠지만 어쨌든 그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게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부 계획을 시켜서 습관 잡는 거를 이제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해서 네가 일주일에 뭐 어느 학원을 가고 어떻게 하면 네가 나머지 공부는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이걸 해와라. 그래서 그 시간표를 파악해서 애들을 시키는 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인내를 갖고 네가 여기를 했는데 왜 안 했냐를 꾸준히 이제 물어보고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뭐 이게 이분은 그런 거 봐. 너 그럼 어제 뭐 숙제 안 했으면 뭐 했어? 뭐 어느 뭐 학원 가서 그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돼? 그러면 네가 이거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걸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잠도 네가 잘라면 이렇게 자야 되고 주말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돼? 이런 걸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해와 이거든요. 뭐 네가 그게 스케줄이 바쁘면 뭐 그거를 빼던가 밤에 잠을 안 자던가 일단 해와가 저의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입안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죠.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애들한테.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 박상민 강사님인데, 이분한테 저희 반에 있는 고3 오랫동안 고등학교 배웠던 애가 그 약신 논술 한다고 반에 토요일에 가 있거든요. 제가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이분이 수학을 제일 좋아해요, 저희 학원에서. 되게 특이하게 막 철학책도 읽으시고, 저기 그 대학 수학도 아직도 혼자 심심하면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한 1, 2년을 마지막에 본인이 수학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혼자 수학만 끈질기게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만 거의 100점 가까이 맞고 대학을 가서 수학과를 졸업했거든요. 다른 과목보다도.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경험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고 하는 것보다 하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수학을 끈질기게 풀어놔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생각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되게 오래 잡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 초중등 고등학교 문제 수준에 따라서 네가 생각해봐야 안 되는 시간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너는 그거는 어차피 못 푸는 거니까 물어봐라는데 이분은 그래도 꾸준히 본인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그거를 딛고 일어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한 문제를 붙잡고라도 시켜가지고 끝까지 풀리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 그걸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할 때 개념을 저는 이제 약간 개념을 알려주고 문제 풀고 다시 개념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개념을 암기시켜가지고 다 쓰게 하는, 백지에 쓰게 하는 거를 집에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 고3애가 되게 편하게 다니다가 저희 약식 논술하러 가서 토요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붙잡혀가지고 전체적인 모든 수학 있는 거 개념 다 외워서 쓰고 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강제가 필요한 아이들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본인이 써놓은 건데 설득하는 강사는 이분이 약간 완전 이과형 사람이라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얘기나 제 맘대로 얘기를 하는데 통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넌 어차피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직업 통계 데이터 가져와서 안 되는 얘기하고 성적 있는 거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분은 정정권 선생님인데 이분도 본인 경험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옛날에 예술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스타일. 그래서 그 본인 자체가 대학 가서도 3중 전공을 해가지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의 참된 가치라고 본인이 소개를 쓴 이유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랑 감화돼서 그 자체가 굉장히 삶에 대한 태도가 되게 진지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라서 이 반도 되게 따뜻한 반이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동행하자 이런 분이고 중요시하는 거는 이분은 문제 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식을 우리가 쭉 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문제를 보면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강사들마다 틀려요. 여러 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개를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 아는 입장이 있고요. 그것도 의미지만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얘기를 하면 저는 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네 머리로 인해서 그 좋은 풀이가 생각나는 건 알파 플러스 알파고 나는 본질적으로 수학의 본질적인 보수적인 풀이를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네가 컨디션이 좋아서 팍팍팍팍 풀리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이 있지 않냐. 안 되는 때는 보수적으로 원래 푸는 방식대로 접근해서 풀어서 최소한의 그 미니멈 점수가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거기서 플러스로 네가 그냥 컨디션 좋아서 하면 더 좋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는 그런 것들 자체를 여러 개를 풀이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간소화돼서 그 최적의 풀이를 좀 찾아주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게 풀이 자체가 길어지는 거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항상 정통 방법에 의한 보수적인 거를 가르쳐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를 반복해서 좀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학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인데 1시간 지났어요. 어떡하죠? 사실 학원 소개는 근데 그냥 질문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강조한 거는 좀 두서없긴 하지만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역량과 강사의 열정이 얼마나 아이들을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자기주도 학원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자기주도 학원은 평가가 되게 좋은 분이 있고 되게 안 좋은 분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의식 학원 일반적으로 많으니까. 저는 근데 그게 뭘까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험이 안 좋은 거겠죠. 애가 뭐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원은 강사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강사의 역량이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식은 물론 애가 안 듣고 자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를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알려주고 그거라도 밀어 넣잖아요. 근데 자기주도 학원에서 만약에 그냥 애들한테 숙제 내주고 점수하고 하는데 강사가 아무 역량이나 열정이 없어가지고 냅두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다 놓고 시켜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량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아까 얘기한 거 요약이긴 한데 본인이 이만큼까지 공부를 안 한 강사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걸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만약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도 중요하죠. 대학도 중요한데 본인이 수학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지를 아는 강사. 더 나아가서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시켰을 때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시켰을 때 잘하게 돼서 얼만큼 하는지를 아는 강사.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수학학원에 가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강사를 잘 보긴 해야 될까. 학원보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냥 학원의 속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로서도 사실 원장이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 이렇게 시키니까 잘하면 됩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요.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편한 학습. 그냥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맞춤형 강의를 하니까 맞춤형이라는 게 뭐 애가 있는 수준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애들한테 중에서 초상위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위권을 가서 고2, 고3이 되면 아이들한테 제가 공부법까지 관여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면 공부법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공부를 시키는 게 더 목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걸 잘 안 하던 애가 하루 종일 수학만 했다. 그런 거를 터치하잖아요. 잘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편한 학생이 뭐냐면 메타인지가 공부법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한 과목만 쭉 파는 것보다는 2시간 단위로 끊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랑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수학 하나만 쭉 그날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뇌 자체가 수학을 보면서 계속 쭉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가 잘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밤 되면 새벽 시간 되면 쭉 달리는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부량을 늘리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효과적에서는 끊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성남외고를 가르쳐가지고 서울대를 보낸 애가 있는데 걔가 공부량이 많지 않은데 되게 물론 머리도 좋은 집 애긴 해요. 머리 좋은 집 애긴 한데 굉장히 나눠서 끊어서 하는 거를 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과목을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거기를 봤을 때 그걸 집중해서 쭉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뇌가 걸리고 그러다 보면 쭉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2시간을 끊고 딱 나온 다음에 다른 과목을 펼치면 다시 그 과목에 적응하는 데서 뇌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적응하는 과정이 그 기억을 인출하고 넣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는 게 변연계라고 하는 기억, 단기 기억 단체가 그 해마에서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그 보통 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복습이죠, 그죠? 근데 복습도 있고 뭐 각인 효과 이런 게 있는데 이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인출 연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출 연습에 가장 좋은 게 불편한 학습.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끊어서 하는 거. 테스트를 봐서 틀려서 각인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는 선생님들도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테스트를 계속 보게 하고 채점하고 오답을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그리고 더 불편한 거는 이런 거죠. 이 강의식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안 풀린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을 본인이 풀고 가면 안 풀린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틀렸을 때 아이가 모르는 단계가 한 3개 있잖아요. 모르는 단계가 된 게 어려운 문제 틀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3단계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있어요. 2단계까지는 푸는데 여기가 모르는 아이는 한번 제가 이걸 알려주면 다음 풀면 이걸 맞잖아요. 이 2단계 이상 모르는 아이는 제가 단계별로 알려주고 다시 풀어도 못 풀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고 틀린 걸 하고 다시 본인이 풀고 시험지에서 다시 풀고 그래야 시험장 가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불편하게 본인이 스스로 계속 오답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오답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채점이랑 오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복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지 마지막에는 오답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간에는 전체 재복습을 하는 거고 저희가 스스로 노트에다가 다 손을 쓰고 하는 게 물론 그게 수리 논술이랑 뭐 서술형에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이 자기가 직접 스스로 풀어야 내가 이걸 풀 수 있다 아니다 아니면 가서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눈으로 보고 되게 멋있게 푸는 거 본다고 풀 수 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강조드려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라는 거. 그리고 객관적 검증도 이걸로. 제가 어머님들 오시면 그런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얘는 고등수학을 3번 봤어요. 저는 사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하셨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믿지 않아요. 저는 저희 입학 테스트 나온 걸 보고 점수 보고 얘기해요. 아니면 기출평가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가서 그 강의식에서 듣던 자기주로 듣던 본인이 풀었던 여러 번 본 것도 중요한데 여러 번 보는 성향이 늘는데 실제적인 성취는 항상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나라에서 공인되거나 학교에서 공인된 시험지, 학원 시험지 말고. 학원 시험지는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학원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시험률을 10문제를 내면 우리 학원 전체 애들 다 빵점 받는 시험지도 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보통 입학 테스트는 다 어렵죠. 그래야 다닐 테니까.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저는 그래서 입학 테스트로 만약 요거 보기 싫으면 중등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테스트를 보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그 가서 분당중 걸로 몇 점 받았어? 그러면 네가 여기가 부족한 거야? 아니면 넌 괜찮은 거야?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항상 그 아이를 판단할 때는 테스트를 보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근데 집에서 테스트 보라면 반항이 심하겠죠. 그럼 보통 학원 와서 이제 그 입학 테스트는 이런 걸 보고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입학을 안 하시더라도 테스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 신청해서 제가 상담하고 그리고 다음 계획도 얘기해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하셔도 돼요.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테스트가 또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 그 쌤 같은 거 풀면은 다 그 단원별로 유형별로 유사한 거 계속 풀잖아요. 그 막 위에 있는 거 개념 정리된 거 보고 시험을 봐야 그걸 안 보고 자유자재로 어느 단어인지 모르는 거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시험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본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시험 보고 나서 정말 아깝게 틀리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근데 그런 각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기억에 넘어가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이게 그 메타인지 이론이긴 해요. 메타인지가 공부를 잘하는 핵심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되게 유명한 강사들 중에서 아는 것만 공부를 하지 말고 모르는 거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거 복습도 되게 중요해요. 또 까먹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테스트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다니시라 이런 얘기도 당연히 하고 있죠. 저는 원장인데.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갈 때 그 얘가 어디까지 성취가 됐는지는 항상 그 객관적인 테스트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보통 테스트 결과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되게 잘했는데 여기 갔더니 이거 시험 못 보면 이거는 뭐 핑계 많잖아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았어. 뭐 여기 시험지가 문제가 너무 이상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의심되면 저희가 우리 병원 갔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세컨 오피니언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만약에 그 학원에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군데를 보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군데를 봤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다 못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의 실력이 문제, 항상 애들한테 좀 너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기억 복선인데 항상 그 복습이잖아요. 이 네 번째 복습이 한 달 이내 가야 여기 한 90%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복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센하고 센 복습 5번 이렇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센 정도가 소화된 다음에 센을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복습은 기출 시험 같은 걸 보면 그게 복습이 되긴 해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통해서도 복습을 좀 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으신데 아까 이 강사 역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 번 풀어서 그게 올라가서 성취 안 된다고 나가면 어차피 다 진짜 무너져요. 뭐 저 어디 가서 소문 들으신 거지만 저 진도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진도 되게 좋아해요. 저 자신도 진도 빨리 나갔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고등수학 과정 저 6학년 말 다 끝났었거든요. 5학년 때 실력 정책에서 다 끝났고 애들도 저희 반에 진도 빨리 애들 많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도 고3 거 수능 평가원 푸는 애들도 있고 물론 그에 반해서 뭐 인제 처음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해하는 게 니네 반 잘하는 애만 있냐라고 아니 저희는 진짜 극단적으로 다 있거든요. 저희 반은. 저는 교과서를 저랑 같이 얘기하고 제가 채점해주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있어요. 이게 성취가 안 됐을 때 시키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어머님을 만나서든 전화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아니면 그게 더 나오게 해서라도 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중등 처음 갔을 때, 고등 처음 갔을 때, 그다음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공부량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어려운 걸 못 푼다고 숙제를 어려운 걸 조금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건 알려주더라도 쉬운 거를 많이 내는 게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게 공부량이 많아지는 게 공부 잘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가 시험을 보기 전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분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강남이랑 분당, 목동 다 고등학교 시험이 전체적으로 약간 쉬워질 거예요. 지금 등급제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더 실수 안 하고 그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도 쌤만 10번 풀어서 소화가 되면 80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뒤로 문제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쌤을 10번 풀어서 소화하는 아이는 또 심한 문제도 풀어요.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학원 시스템은 제가 얘기하면서 다 녹여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개별적인 소개는 거기 그 뒤에 보면 학원 안내문에 있고요. 그 학원이나 수업 궁금하시면 제가 끝나고 여기서 그 직접 말씀드리니까 그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 없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아이가 공부를 뭐 얼마큼 했을지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목표점을 아직 고등학교 학부모님 안 계시죠? 고등학교 있으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저는 제일 강조하는 거는 특목자사고 가지 않는 한 고등학교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이 모든 걸 좌우하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첫 시험 자체가 못 봤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닌데 이 첫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끌어다 여기서부터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고등학교 첫 시험 있는 게 본인이 이 정도 공부하면 시험 잘 볼 정도가 안착이 되면 거기서부터 공부량을 늘리면 고등학교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갭이 중등 고등이 너무 커서 이 자체가 내가 뒤에 뭐 미적분이랑 수원 깔짝 뭐 풀고 아느라고 어차피 다 까먹을 거 하느라고 저기 첫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해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미궁에 빠져요. 뭐 수포자가 되기도 하고 뭐 누구 예를 들기가 참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다 정시가 되기도 하고 안 되면 뭐 미술을 하기도 하고 체육을 하기도 하고 뭐 외국을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든 진도가 어디든 뭘 하든 중학교 시험 자체도 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연습이고 고등학교 첫 시험을 위해서 일단 가고
첫 시험을 반석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가 시험을 못 보더라도 억울해할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시켜서 첫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뒤로는 정말 놀랍게도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놀라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저는 스스로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런 모습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길러진 인간이라 그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막 두서가 없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주시나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밥 드시라는 얘기도 못했네요. 네, 가져가서 잘 드시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